네, 김주원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주제가 조금 무거운데 너무 감성적인 주제를 제가 정한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 주제를 왜 정했냐면요. 어제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 적극적인 정책금리 인하를 했어요. 물론 예상은 됐고 이번 주에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일 날 내일 모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당사국이죠. 코로나19에 대한 당사국이고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제한적인데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시차를 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물론 무디스뿐만이 아니라 각 그 글로벌 IB들이 워닝을 하는 거죠. 경고를 약간 네. 해요. 큰일 날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성장률은 이제 눈높이를 계속 낮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도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미국 연준도 사실 물밑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뭔가 준비하고 있고 일본의 중앙은행인 JGB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각국 중앙은행들 ECB도 그렇고 독일 분데스방크도 그렇고 코멘터들이 쫙 달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내용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금융 외환 시장 변동 확대 시 신속하게 안정 조치하겠다. 변동 확대 시 변동이 커지면 아직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19 경제 리스크 우려된다.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도 투자, 내수, 수출, 패키지 맞아요. 대책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 상당히 굉장히 뭔가 힘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 행동을 하는 액션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비단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 제가 이제 경험을 네. 해보면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시점을 놓쳐버리면은 실기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정책의 효과가 발현이 안 된대요, 잘. 그래서 이제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표현은 좀 했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네네. 네, 한번 좀 보죠. 어제 시장의 특징을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특징주만 자꾸 나오잖아요. 무슨 특징주, 테마, 그쵸. 이런 것만 있어요. 네네. 사실 매크로 얘기를 다루기에는 막 한계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항상 오늘의 특징주 뭡니까? 하고 딱딱딱. 시장 어때요? 하잖아요. 특징 네,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자꾸 일그러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송전도 있잖아요. 국내 네. 기업끼리 소송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좀 많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탑티어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 집안 싸움이 좀 많잖아요. 한진그룹도 그쵸. 비켜나갈 수는 네.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번 반복되는데, 배경 화면에 자꾸 이제 그룹사들만 쭉 깔아놨는데,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소송전이 있고, LG화학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물론 이걸 긍정으로 평가하면은 이제 마켓 쉐어가 커지고 전기차는 지금 모건 스탠리도 오늘 얘기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혁신이다. 네. 네, 그래서 테슬라 빼놓고는 한 52개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요. 52개가 아니라 25개 종목이구나. 네, 해외 기업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국내 기업 리스트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 시간에 한번 네네. 더 정리해서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갖고 못 봤는데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어제 봤었잖아요. 네네네. 네, 갤럭시 Z 플립. 이거는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렇게 테마만 너무 국한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죠. 갤럭시 Z 폴립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잘 팔릴 때 후속으로 보면 꼭 뒤따라가는 게 내구성 문제입니다. 내구성. 네. 이게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딱딱 소리가 날 수 있고 탁 하면은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사용자 일부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잘 만들었대요. 되게 잘 만들었고 호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네, 디자인도 수려하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엔터 얘기도 있었죠. 오늘도 초록뱀은 빨간불을 켰는데 방탄소년단의 컴백 기대감에 DPC, 초록뱀, 키이스트 어제 시장에서 훌쩍 또 뛰어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뒤 안 가려요. 일단은 딱 등장하면은 방탄이니까 확 들어갔다가. 네. 물론 방탄. 네. 대단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 이제 테마하고 이슈를 쫓아가는 그런 그런 시장이죠. 것만 조금 일단 전체의 이 명확한 이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네. 당국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볼멘 소리를 한번 좀 해봤어요. 뭔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 그러게요. 네. 네. 뭔가 준비하겠죠. 경제 활력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곧 네.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선거만 다가오면 이제 표 한 표에만 우리는 사실 경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과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정책에 대해서는 좀 꼬집을 그쵸. 필요가 있잖아요.
표 중요합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환경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바삐 돌아가고 있다는 네. 것을 인지하시고 정치인들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죠. 볼까요? 네. 사실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약바이오 이슈를 가져오는 게 조금 고민이 됐는데 네. 워낙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와서 한번 네. 정리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또 그 독일 쪽에 아까 제가 처음으로 뭐 판매가 나왔죠. 네네네. 네네. 지금 뭐 어제는 캐나다 보건청에서 허가 신청 완료했고 독일에서는 판매가 나왔고 또 램시마 SC가 학회에서 탑10 하이라이트로 선정이 되면서 이 램시마 SC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네, 독일에서 첫 처방이 내려졌고 이제 그러네요. 이 자가 주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개장 전에 나왔던 그 이 제약 바이오 이슈 중에는 이제 해외 업체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 얘기 자주 해드리잖아요. 코로나19 미국 환자인데 세계 최초로 렘데시비르 이게 에볼라 치료제라 그러더라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네네. 그거를 처방받고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외신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사실 앞으로 이런 질병들이 계속 나올 텐데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네. 시밀러 업체들이긴 합니다만 뭐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는 일단 나온 약이라도 좀 보고를 확산화시킬 수 있는 그쵸. 대량 네. 양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봤던 이런 뭐 이슈나 특징주에 따라 쫙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네.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는 매출을 그래도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네. 4분기에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돼서 어제 오른 게 이런 램시마 이슈도 있지만 이 실적 때문이라는 평가가 더 많아요. 네. 이건 뭐죠? 최대 공매도? 원래 이제 셀트리온은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뭐 그랬어요. 네.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공매도의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게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네.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게 뭐 기저 효과 더해서 뭐 제품 공급량 증가까지도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뒤에 것도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생산 능력 확보로 실적이 지속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워낙에 그 뭐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말이 많다 보니까 네. 내년에 3사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자본시장을 잘 아시는 것 같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헷갈리는 하는 부분도 있는데 평가는 제가 빼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길 네. 바라고. 그리고 하필 또 셀트리온이 한번 올해 시도했었죠. 상반기에 우한에 첫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춤해진 상황이죠. 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앞에는 이제 테마나 이슈였는데 이거는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였나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급락을 하고 이렇게 네. 시장에 출렁하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 말고 좀 젠백스도 어제 좀 그랬던 것 네네. 같고. 에이프로진 KRC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셀트리온은 조금 다르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도 충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동국제약. 네. 그리고 또 파마 리서치 프로덕터, 리쥬란 힐러. 네. 이런 쪽은 시중에 판매되면서 실적이 눈에 확연히 띄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구분은 조금 확실히 돼야 된다. 네, 그런 얘기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내일은 김정은 앵커하고 다시 아까 그 예고해 드렸듯이 네. 모건 스탠리의 전기차 전기차에 25개 대해서. 종목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맥락이 있는지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